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복작항 17번째 시간입니다. 와우. 저번 시간에는 이모터스와 타임키퍼들이 한 팀이 되었고 칸과 어벤져스가 한 팀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다이너스티 워라 그래서 칸과 이모터스가 주축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타임키퍼들에 의해서 이모터스가 죽었고, 또 칸이 타임키퍼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운명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찰나에 이모터스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하지만 이 이모터스는 칸과 다른 존재로서, 별개의 개체로서 이제 인정이 되면서 아주 하하하 크게 웃으면서 자신이 있던 것으로 칸이 돌아가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다이너스티 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유로워진 칸이 또 다른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Oh my god.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칸 다이너스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벤져스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칸 다이너스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칸이 다시 자유로워지자 계속 정복하고자 했던 현대의 시간대를 다시 정복하기 위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칸은 캡틴 브리튼이 아더월드의 왕이 되도록 교묘하게 조작을 했고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캡틴 브리튼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칸은 자신의 제국으로 돌아와 가장 완벽한 자신의 군대를 만들며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죠. 또한 그는 유전적으로 이상적인 여성들로만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마커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상적인 전사가 되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그 자식을 죽였고 거대한 우주정거장인 다모클레스에 안치시켰습니다. 마커스 23이 성공함으로 그의 마지막 시도가 되었는데요. 마커스는 성공을 증명했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투, 전쟁, 그리고 전략에 대한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마커스가 성인이 되자 칸은 자신이 사용했었던 옛 정체성인 스칼렛 센츄리온을 마커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커스가 적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현대의 어벤져스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칸은 그에게 특히 캡틴 아메리카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센츄리온과 칸은 트라이 투 언더스탠딩의 조나단 트레몬트가 창조한 헐크와 같은 생명체들과 전투하는 어벤져스를 관찰을 합니다. 현대에 도착한 칸은 아들에게 전투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유엔에 선전포고를 하도록 지구로 보냈습니다. 마커스가 도착했을 때 그는 어벤져스와 충돌을 했고요. 워버드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죠. 이 워버드는 캐롤 댄버스입니다. 어벤져스가 물러서지 않자 칸이 나타나 그들에게 힘을 과시했습니다. 칸은 다모클레스의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UN 빌딩을 파괴했지만 포스필드를 사용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칸은 어벤져스와 정부 관리들을 모아놓고 항복하거나 침략을 당하라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미래에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미래의 지구에 일어날 사건들을 살짝씩 보여주며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인류는 이러한 가능한 미래 중 어느 하나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칸은 이 시대 인류를 위한 자신의 운명을 설명했고, 인류를 거대한 군대로 만들어 전 우주를 정복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죠. 모여있는 이들 모르게 칸은 전 세계의 텔레비전, 컴퓨터 및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연설을 송출시켰고 공황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연설로 인해 아투마의 야만스러운 아틀란티스인들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공격했고요. 변절한 데비안츠들이 중국의 우웨이를 공격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UN 대표는 칸에게 지구인들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칸이 제안한 항복을 거부합니다. 칸은 그들에게 자신이 프랑스를 먼저 공격할 거라 선전포고했고, 만약 그들이 침략에 맞서 싸우지 않고 자신의 기지를 공격한다면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칸과 마커스는 다모클레스로 돌아와 프레전스, 아투마와 그의 무리, 데비안츠, 에임, 위자드, 그리고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과 전투하는 어벤져스를 관찰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벤져스는 위협이 될 세력들을 청산하기 시작했지만 미국 정부는 그들에게 칸을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하죠. 칸은 썬더볼츠가 재구성되는 것과 그들이 그라비톤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계획에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복자 캉 1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캉 다이너스티의 전반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 막 거대한 전투가 있진 않았어요. 그냥 캉이 자신이 시간여행자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만한 사건들을 미리 지금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막아주겠다. 그 대신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UN 대표가 거절을 했고 어벤져스가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실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빌런들이 등장을 하죠. 막 프레전스라든지 아투마와 그 아틀란티스인들, 그리고 데비안츠, 엄청나게 많은 빌런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벤져스가 그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반부라는 사실,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 그 일들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인데요. 여튼 아직 캉은 이 전투에 지금 정확하게 참여하진 않았어요. 어벤져스를 계속 괴롭힐 만한 어떤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벤져스가 잘 막아냈습니다. 다음번에는 과연 어벤져스가 어떤 위협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할 것인지, 또 캉은 이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냥 이렇게 뒤에서 보내기만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서서 제대로 전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23이라는 이 캐릭터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운명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이 마커스 23이라는 인물이 캉 다이너스티의 굉장히 핵심 인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인물 마커스 23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음 시간 영상을 보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정복자 캉 18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